네. 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네, 박만용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티몬 사태가 지금 그냥 안 끝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하지 못한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티몬 본사, 위메프 본사 말고 그 지금 여기 구조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피지사, 페이먼트 게이트라고 하는 피지사와 그 다음에 이제 티몬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중소상공업자들, 이제 셀러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용산도 가전업체들 되게 많이 이제 여기에 물려 있는데요. 저도 사실 노트북 살 때 한 10% 할인 받으려면 맞아요. 상품권을 사고 맞습니다. 티몬에서 가면은 한 10% 할인 받을 수 있어가지고 뭐 소위 이제 상품권 테크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지금 셀러들 중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300만원, 뭐 100만원 여행 못 가면 진짜 화나지만 1년 지나면 까먹을 수 있는데, 셀러들은 그냥 정산 못 받으면 망하거든요. 그럼 직원들 다 잘리고 그냥 거리에 나앉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긴급하게 5,600억의 긴급 정책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해줬는데, 그게 사실 근데 대출이거든요. 맞습니다. 대출. 절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급하면 대출 쓸 텐데, 대출 안 쓰고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 자기의 지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냐 해서 셀러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해피머니라고 하는 그 기업, 뭐 또 북앤라이프, 그런 상품권, 티몬 플랫폼에서 상품권 파는 업체들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이 사실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티몬과 채권 채무 관계가 엮여서 그 티몬을 통해서 뭐 이제 상품권이 팔리거나 아니면 티몬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엮여 있는 사들. 그래서 지금 이 정상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셀러나 피지사나 카드사, 소비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해피머니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사실상 그 셀러의 이제 상품권 셀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셀러들이 티몬을 잘 못 믿으면 보통 보면 뭐 주류업체나 이런 거 담보를 잡아놓거든요. 네. 내가 공급하는데 혹시 너 신용 모르니까 담보 제공해놔 이렇게 하는데, 티몬이나 위메프 워낙 큰 대기업이니까 없이도 그냥 믿고 그냥 계속 간 거겠죠, 사실. 근데 지금 뭐 티몬 사태 아시겠지만 그 일단 자금은 티몬은 일시적 유동성을 갖다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그 법인을 인수하는 데 썼기 때문에 사실 안에는 자금은 없는 상황이고 티몬 자체가 그렇죠. 지금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위시라는 예. 그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의 사업권을 2,600억에 샀는데 2024년 2월에 인수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잠시 한 달 동안 빌렸다라고 해서, 그러면 빌리면 한 달 후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대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갚냐. 네. 결국에는 계속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그게 딱 중단된 상태인 거고. 네, 그래서 네. 결국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티몬 위메프, 뭐 휴텐그룹 안에는 돈이 없어요. 없죠. 네. 네, 네. 돈이 일단 적어도 이 안에 빌려서 갚았다고 하는데 못 갚았으니까 결국 이 안에는 돈 중 2,600억은 나갔다는 거거든요. 정상금 대금에서 그게를 따로 파킹해 놓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피해는 이제 최소 한 2,600억은 하죠. 네, 또 더 뭐 1조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셀러들하고 해피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피머니에 네, 네. 북앤라이프, 뭐 컬처랜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희가 상품권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해피머니를 뭐 딱 하나 해피머니만 이런 건 아닐 거고 피지사, 셀러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해피머니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해피머니가 좀 저희가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위메프를 통해서 소비자가 이제 해피머니 상품권을 받아가고 나서
해피머니는 어디에 쓰일지 상품권은 모르죠. 갔는데 돈은 못 받았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팀원으로부터 다른 소비자들하고 비슷하게. 근데 소비자들도 답답할 거예요. 이 상품권 샀잖아요? 네. 못 써. 못 쓰죠. 어디 가서 환불해 이거? 그렇죠. 이거 전자로도 안 돼 이거는. 그럼 막 음. 소위 말하는 해피머니 본사까지 가면 왔다 갔다만 하여튼 2만 원은 걸고. 네. 네, 해피머니 그 본사에서 환불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판매 대금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그렇죠. 재무 상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보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지를 올렸거든요. 환불 접수는 이제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오지 말 이제 오면은 저는 저기 한번 전자공시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해피머니. 네, 해피머니의 재무 상태표 이제 가장 최근에 감사 보고서를 좀 보면 23년도 기준이기는 한데 네, 일단 자산 총계가 2,400억. 2,400억의 주요한 자산이 뭘까요? 주요한 자산은 이제 미수금이네요. 미수금이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저렇게 해피머니를 팔고 나서 당장 아니, 못 받- 돈을 못 받은 예, 거. 회수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주석 3. 주석 8번 8번이요. 네, 미수금이 있을 건데요. 뭐 그렇게 자세한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수관계인지 여부만 이제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미수. 테이블랜드.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꽤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보다 보면 많은 판매를 티몬에서 또 했을 거로 보이고 티몬 이외에 나머지에서도 계속 팔았겠죠. 해피머니는. 해피머니 여기 이제 테이블앤조이가 그 운영 업체인데 지금 2023년 그 감사 보고서의 재무 상태에 기초해서 지금 23년 이후로 지금 그 위시 2월 달에 인수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맞아요. 지금 할인을 8% 10%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 1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연 1조 정도가 상품권 총액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문제 터질 때는 그걸 역산해 보면 한 1조 8천억 정도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80%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팔렸다. 네. 그러면은 해피머니 INC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존속 가능할지 저는 우려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지금 현재 자본금이 마이너스 500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아까 미수금 1,800억 원이 들어온다고 대부분 가정했을 때도 이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손실이 더 발생하면은 자본 잠식이 훨씬 더 심해질 우려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약간 집단 소송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상품권 피해자들이 해피머니라든지 컬처랜드 상대로 본인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은데 네. 집단 소송 모으면 당연히 그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회생 M&A 같은 걸 해서 외부 자금으로 들여와서 이 고객들은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해피머니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는 지금 너무 일단은 상품권을 쓸 수 없으면 신뢰가 무너져서 이거 무너져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급하게라도 살리려면은 빨리 외부 인수해서 제 생각에는 좀 패스트 트랙으로 외부 자금을 해서 우리 해피머니 다 쓰게 해주겠다라고 자금 들여오면서 공지하고 그래야 이거 좀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 부채를 다 그러니까 다 다른 그 투자자나 인수자가 들어와서 다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런 상거래 그 상품권 부채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채는 탕감해달라 이런 구조의 그 해결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좀 쿠팡 캐시라든지 배민 캐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꼭 현금으로 바로 안 하더라도 캐시로 향후에, 예. 캐시로 주겠다. 여기서 사용해라 그러면은 당장 그게 아니고 좀 그 인수 기업들도 좀 천천히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좀 이게 상품권 프로젝트에 좀 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빨리 인수자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그 구조가 금강제와 상품권 이거거든요. 상품권. 네, 그때도 금강제와도 법정 관리 들어갔었는데 상품권이 아마 그때 해결을 하기 쉽지 않았던 그 부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막 50%까지 할인되고 막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얼마나 나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모르니까. 가늠할 수가 없죠. 네, 지금도 해피머니도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전체 발행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일단 법적인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우리 좀 뭐 아시겠지만 뭐 채권 신고를 하고 아는 거는 이제 등록을 하겠지만 모르는 거는 이제 채권자들이 자기가 내가 이거 지금 상품권 채권자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만약에 그게 언제가 못하면 다 실권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법적인 절차를 해서 지금 상품권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미 뭐 티몬 UMF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티몬 UMF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분들이 티몬 사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많이 피부로 안 느끼시지만 해피머니 지금 사용 중단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 이용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 신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수자가 신용을 보강하지 않으면 네. 이 상품권 가맹점들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할 수가 없죠. 네. 새로운 인수자 내가 내 신용으로 이거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들어와야만 이게 서비스가 계속 이용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한테 이제 상품권 이제 발행한 이게 티몬에서 발행한 업체분들은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가 일단 새로운 인수자 혹은 뭐 투자자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법인 도산 절차에서 채권을 확정하고 이 지금 상품점 가맹점들을 다시 네트워크를 살리는 방향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몬에서부터 발생한 사태에 그 영향을 주는 그 업체 중에 저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업체가 해피머니라는 거고, 맞습니다. 해피머니 이외에도 아까 그 구조도 네, 구조도에 보면은 지금 샐러드. PG사, 셀러들, 카드사까지도 사실 다 영향을 주는데 이 중에서 뭐 카드사나 PG사야 뭐 워낙 탄탄한 그 좀 뭐냐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 카드사나 피지사 문제는 뭐냐면 예. 피지사는 또 돈도 있지만 음, 카드사는 또 훨씬 돈이 많고 그렇죠. 모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피지사는 카드사하고 천천히 어떻게 하든 당사자가 한 명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천천히 이제 해서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는데 네. 다수 당사자들은 이게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셀러 중에 있는 해피머니 그쵸. 또는 뭐 조금 더 영세한 셀러 중에 지금 그 뭐 저희 봤던 그 티몬 월드 한번 월드 또, 티몬 올려보세요. 월드라는 그 또 벼랑 끝 예.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또 이제 그러니까 티몬의 뭐 역직구. 역 직구 그러니까 수출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 한국이 저기가 뭐 화장품 같은 거 좋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뭐 이렇게 가전제품도 좋은 게 있고 한류를 따라가지고 음. 동남아에서 한국 제품을 사고 싶은데 음. 한국 제품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큐텐이 싱가포르 법인이니까. 법인이고 또 동남아에서 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몬을 통해서 그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국의 물건을 역직구를 이제 하는데 거기 그 플랫폼에 한국의 셀러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 그래가지고 또 티몬 월드에 이 동남아에 있는 소비자들 티몬을 돈을 넣어. 이 셀러가 그 뭐 물건을 보내. 정산을 안 해줘 이거거든요. 그쵸. 그쵸. 여기 이게 보면 똑같은 구조예요. 4월 정도에 이제 티몬의 권유가 있었다. 이게 진짜 다 옮기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스론까지 네. 해준 거예요. 대출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돈을 못 받았냐고 여기 간담회 때 얘기는 나오냐 하면 5월부터 7월까지가 이제 4월에 들어왔는데 5월부터 7월 판매 금액은 정산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지금 그 위시 사고 나서 돌려막기 하는 데에 계속 이런 자금들을 갖다가 수혈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SC제일은행 관계자 파트너스 론을 한대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은행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은행은 좀 뭐 특별한 그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 그 피해를 입은 그 셀러 업체들도 결국에는 팀원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경색이 오고, 그리고 또 그 본인들도 또 결국에 셀러라는 게 다른 데서 뭐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 파는 업체인데 그 대금을 지급을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5,600억 정부 자금 해도 0.1%라도 빚 아니냐. 언젠가는 원금 갚아야 되지 않냐. 막 맞아요. 10억인데 뭐 수십억인데 이러면은 이건 안 된다. 결국은 티몬 월드에서 돈을 받든가 못 받으면 탕감하든가 두 가지밖에 결론이 없잖아요. 원하는 맞아요. 게. 그러면 티몬 월드가 돈이 뭐 혹시라도 뭐 이제 파산 절차나 뭐 회생 절차에서 10%라도 20%로 회수하면 좋은데 나머지 뭐 못한 7, 80% 되는 것들은 결국은 법적인 절차로 뭐 회생 절차에서 탕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파산 절차는 뭐 영업을 이제 접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권유할 수는 없고 회생 절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이 수십억이면, 그러니까 25억 이상이면 간이회생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25억, 그러니까 담보 10억, 무담보 15억.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기준으로 그거보다 빚이 적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무담보 10억 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또 빚들이 있잖아요. 대출이 있으시니까. 빚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정산금 매달 돌아가는 것이 지금 막혀버렸으니까 10억이 다 무담보 10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절차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회생 또는 뭐 간이회생. 간이회생이죠. 네. 개인회생은 더 낮은 셀러들도 뭐 10억, 그렇죠. 한 1억, 뭐 3억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재무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그 티몬의 이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티몬이 그 법정 관리를 들어가듯이, 법인회생 절차를 들어가듯이 일반 그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간이회생을 하면 뭐 아시겠지만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을 뭐 누가 선임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관리인 선임하고, 네. 그 이게 문제가 왜 생겼는지 조사위원 선임도 엄청 낮은 금액으로 하고, 법인 내에 있는, 그러니까 법원 내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그냥 조사도 해주고 해서 다른 회생 신청 사건보다 비용도 되게 작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신청 비용을 아예 좀 그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데서 그 우리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회생 컨설턴트가 해주는 것처럼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컨설팅도 사실은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도 아마 뭐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으니까 뭐 좀 고민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이회생 이런 것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안다라고 하면 표현하기 그런데 하여튼 실제로 해본 변호사들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은 뭐 많은 변호사님이 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런 간이회생 절차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신청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 책을 사서 보면은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해본 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사화도 잘 안 되고 이 솔루션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 찍는 것도 그런 거고요. 용산도 한번 쳐봐요. 티몬 용산. 네, 아니 용산. 왜냐면은 네. 그 용산 가잖아. 너무 거기가 다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아, 여기가 온라인 총판 업체들이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판매를 했고, 네. 네. 그러니까 현장 판매가 이제 거의 안 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그뭐 용산 가서 사는 안 사람 가- 예. 없잖아요. 그냥 거의 다 그 티몬 가서 뭐 근데 지금 티몬 UMF가 특히 올해 들어. 상태 아까 말하는 상태크라고 하는 그걸 하면서 이게 저도 알 정도니까 다나보다 더 팀원 NF 90%.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우리 그래서 이제 한번 미숙은- 갈까? 용산에? 이거 우리- 컨설팅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옆에서 면밀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뭐 선인상가 거기 상가 상가 연합회에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어. 협의회에서도 뭐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그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좀 상대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5,600억 있잖아요. 네. 5,600억 받아서 이거 일단 막 급한 불 끄고 급한 불 끄고 나서 회생 들어가면 그것도 이게 이슈가 되잖아. 왜냐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 당연히 회생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돈 빌려서 일단 급한 불 끄고 이제 회생 들어가면 너 씨 그렇죠.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하면 훨씬 뭐 모든 게 스무스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지원금을 뭐 받고 나서 못할 거는 없는데, 근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하는 것, 뭐 지금 당장 법적 대응을 해보는 걸 고려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다. 네네네. 왜냐면은 받아봐야 대출이니까. 미래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고. 계산 때려보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그 용산 그것도 보시면은 이익률이 막 1% 2%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다 해야 그 지금 미정산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래픽 카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그 이제 팀원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계속 팀원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팀원에 파생된 팀원과 거래하고 있던 여러 업체들의 타격이 사실은 더 크죠.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그로 인해서 그 지금 뭐냐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뭐 저희 이제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또 들어봤고요. 이제 티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티몬은 이제 벌어져 버렸고 네. 돈도 없고 네. 그리고 뭐 해외 굵직한 투자자가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 하면은 뭐 할 수가 없고 예. 뭐 유일하게 뭐 가능하다면은 세금으로 큐텐을 사면 되죠. 미 저기 국영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 해결될 텐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뭐 하고 지금은 소비자도 뭐 저희 뭐 기자님들이나 뭐 저희 동생도 뭐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그냥 좀 그 피해도 나누면 줄고 뭐 기쁨은 2배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소비자들은 괜찮아요. 나중엔 뭐 아주 그냥 뭐 여행은 간샘 치지 할 수 있는데 셀러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이 셀러들이 중소만 몇 명 직원 뭐 5명 정도 막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 다 잘리는 거고 그 가정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셀러들하고 그 지금 팀원하고 영업한 회사들 어떻게 살릴 거냐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집중하는 걸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일단 5,600억 저리 대출 뭐 거의 뭐 0.1% 뭐 1% 뭐 이렇게 저리 대출인데 이 저리 대출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갈 거냐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슈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하단에 그 이 팀원 사태 대응을 위한 그 뭐 단톡방도 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저희가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용산이나 뭐 이런데 업체들 뭐 모여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여담인데 하여튼 처음에는 저희 팀원 사퇴했을 때 이제 팀원 UMF를 저희가 회생 전문이니까 네. 팀원 UMF 회사를 그냥 대리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답이 없고 회생이 어렵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그거는 놔두고 셀러들에 대한 뭐 지금 간이회생이나 뭐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네, 네. 관련된 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